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 그 화려한 기술 뒤에는 경기를 단단히 지탱하는 규칙이라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이 수많은 규칙들은 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안에 숨겨진 공평성과 정의의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규칙 하나로 시작해보죠. 바로 야구의 인필드 플라이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자가 1, 2루에 꽉 차 있는데 내야에 공이 높이 떴어요. 수비수가 이걸 일부러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서 있던 주자들을 한꺼번에 다 잡아버릴 수 있잖아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죠. 바로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한 말하자면 공격팀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복잡한 규칙이 필요한 걸까요? 더 나아가서 왜 축구에서는 손을 쓰면 안 되고 마라톤은 왜 하필 42.195km를 달려야만 할까요? 이 모든 규칙들 도대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모든 규칙의 기본, 공평함의 약속부터 시작해서 규칙의 종류, 그리고 심판의 역할, 또 규칙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마지막으로 반칙에도 무게가 다르다는 것까지 하나씩 따라오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규칙은 바로 공평함의 약속이라는 거죠. 모든 스포츠 경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입니다. 스포츠 규칙의 진짜 핵심은 우리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자라는 사전 동의에 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다. 그 기준에 대해 모두가 합의하는 거죠. 일종의 사회계약 같은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끝나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 공평함이라는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게임의 틀을 만드는지 한번 보죠. 바로 경기의 설계도, 두 종류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스포츠 규칙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스포츠가 뭐냐, 그 정체성을 정하는 말하자면 경기의 DNA 같은 규칙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기장 안에서의 질서를 잡는 경기의 교통법규 같은 규칙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구성적 규칙. 이건 말 그대로 그 스포츠를 구성하는 규칙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 스포츠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축구는 발로 하는 거야. 손 쓰면 안 돼. 이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축구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인필드 플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야구라는 게임의 특정 상황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구성적 규칙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반면에 규제적 규칙은요, 이미 만들어진 경기 안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요. 위험한 태클을 하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비신사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것들, 이게 다 규제적 규칙에 속하는 거죠. 선수들이 지켜야 할 일종의 도덕 규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의 설계도가 다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현장에서 공정하게 집행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겠죠? 여기서 바로 경기의 수호자, 심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심판은 그냥 경기를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기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인 권위 그 자체죠. 선수 행동이 규칙을 어겼는지, 어겼다면 의도적이었는지, 이런 걸 판단해서 경기가 엉망이 되는 걸 막는, 말하자면 경기의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판의 판정 하나하나가 규칙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규칙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그대로일까요? 절대 아니죠. 규칙은 계속해서 변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개념이 숨어 있어요. 20세기 아주 중요한 정치 철학자죠. 존 롤스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정의감이라는 게 있다고 봤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감각 같은 거죠. 바로 이 우리가 공유하는 정의감이 불합리해 보이는 규칙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롤스는 이 과정을 반성적 평형이라고 불렀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경기를 보다가 저 규칙은 뭔가 좀 불공평한데? 하고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판단과 스포츠는 공정해야 해 라는 큰 원칙 사이에서 계속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결국 모두가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균형점, 즉 새로운 규칙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스포츠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예를 들어 탁구에서 한 나라가 너무 독주하니까 규칙을 바꿔서 견제하기도 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럭비에서 위험한 태클을 금지하기도 하죠. 또 경기가 더 재밌어지도록 농구에 3점 슛을 도입한 것처럼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더 나은 평형 상태를 찾아가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반칙의 무게, 즉 의도와 윤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냐하면 그냥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그리고 왜 어겼는지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가벼운 실수와 아주 심각한 반칙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 그게 뭘까요? 바로 의도입니다. 일부러 그랬냐, 아니냐 이거죠. 심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이 의도성을 판단해서 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에서는 이걸 보통 둘로 나눠요. 축구로 치면 실수로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던 건 바이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의도하지 않은 실수니까 가벼운 처벌로 끝나요. 하지만 상대방이 골 넣을 것 같으니까 일부러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다? 이건 명백한 파울입니다. 불공정한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적인 행위니까 페널티킥이나 레드카드 같은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비난의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반칙은 단순한 파울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파괴적 반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도핑, 약물 복용이나 돈 받고 일부러 져주는 승부 조작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건 단순히 경기에서 이기려는 수준이 아니라 스포츠의 근본 정신, 즉 공정한 경쟁이라는 약속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경기 자체에 대한 공격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포츠 규칙은 그냥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공평함이라는 아주 중요한 약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그 스포츠의 정체성을 만드는 구성적 규칙과 경기장 안의 질서를 지키는 규제적 규칙이 있다는 것도 봤고요. 또 규칙은 고정된 게 아니라 반성적 평형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사실, 그리고 반칙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의도성이라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스포츠가 점점 더 거대한 산업이 되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인간의 능력을 공정하게 겨룬다는 이 스포츠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어떻게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경기장 안의 선수들뿐만 아니라 경기를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